반갑습니다. 박소나에 간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오늘은 울밀로를 타고 언양읍 다계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경매 물건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스토리라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가격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고 건축 신고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 박소장과 함께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권리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까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준비되셨으면 렛츠고!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103-866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다계리 1005-23 물건 종별은 임야입니다. 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00.49평 그러니까 1100평이죠. 토지가 상당히 큽니다. 감정가는 2억 6,122만 6천원 최저가는 1억 2,800만 1천원입니다.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29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계리 1005-23번지는 같은데요. 여기 보면 816.14평에 대해서는 잔여지라고 되어 있고 284.35평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밑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나무가 굵은 것은 함부로 벌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큰 묘목은 없었습니다. 미확인 분묘가 있을 수 있고 인접 지분과 경계 구분은 경계 청량을 요한다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토지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씩은 현황 도로에 좀 물려 있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요. 그리고 미확인 분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체를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봤는데 분묘로 보이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채권은행과 제가 또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채권은행에서도 여기가 분묘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매에 입찰을 하고자 한다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요항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요항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3번의 형태 및 이용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우측군에 2018 건축과 건축신고가 288번으로 2018년 8월 8일날 건축신고된 건이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대지 940제곱미터 그리고 단독주택 79.5제곱미터를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284평에 24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건축신고 부지에 일부 평탄화되고 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제가 접근했을 때는 크게 공사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길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자동차가 들어갈 폭 정도 일부 닦여 있긴 했는데 이게 건축 부지라고 보여지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전체를 완전하게 본 건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여기 가서 가축을 대량으로 키울 게 아니라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임차인 현황은 당연히 임야니까 임차인은 없고요.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 기준구를 찾아보면 2016년 10월 13일 소유권이고 거래가액이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등기부를 찾아보면 6천이 아니고 2억 조금 더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사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 1월 30일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특별하게 들어온 권리가 없으니까 권리관계는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밑에 지상권도 있는데 여기 말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임야이고 토지가 약 1100평 정도 되니까 조금 자세하게 보시라고 영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길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가 좀 지루하신 분은 스킵해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이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자세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해당 필지 옆에는 전원주택이 3채 정도 지어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집은 이렇게 캠핑카도 있고 잔디마당에 어느 정도 관리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고요. 두 번째 보이는 이 집도 자전거도 있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이 집은 어느 정도 사람이 오가지 않은 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시 올라가서 경계 부분에서 보는 거거든요. 건축 신고가 된 부지에 평탄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지가 지금 여기 풀이 자라서 그런데 이 안쪽으로 자동차가 한 대 들어갈 정도의 폭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표현하는 것 같았고요. 지금 저 아래로 보이는 도로를 물고 1100평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지가 답니다. 지금 현황조사서에 소나무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보시기에도 소나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잡목들이니까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1100평을 다 전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산지 전용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이 산지 전용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나무들 몇 그루 있고 뭐 갈대, 억새 같은 것들 좀 있고 뭐 크게 나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무가 많다의 기준은 벌목하기 힘든 굵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말고 이렇게 잡목 수준에 해당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시고요. 또 뭐 편법도 좀 있겠죠. 이런 것까지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고 경사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00평이라는 큰 부지가 이렇게 도로를 계속 물고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여기 지나가는 곳은 코너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좀 멈추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물골이 내려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 저희가 과거에 임야를 한 3만 평 정도 이렇게 개발하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가서 뭐 벌목 작업도 좀 돕고 이런 일을 할 때 많이 도와봤는데 이런 작아 보이는 이런 물길들이 큰 비가 지고 하면 계속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일본말로 독광이라고 하죠. 그 우수관로 같은 걸 묻어서 물길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래 무너지면서 이게 패이거든요. 그리고 토사들이 나중에 도로 쪽으로 넘쳐가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되니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쪽을 바라보면 위쪽에도 전원주택이 몇 채 있거든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걸어가는 위치가 여기였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 주택의 텃밭으로 보이는 곳이 여기 있었고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두 번째 전원주택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옹벽을 기준으로 이 다음 여기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 자체가 쭉 아랫길로 내려가면서 이어지는데 이게 1100평이거든요. 자풀이 우승하지만 제가 촬영한 시점이 겨울이다 보니까 이 자풀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경사도가 어느 정도 좀 보였죠. 이때도 보면 뭐 그렇게 큰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땅이 이렇게 해서 저 안쪽까지 길게 연결되고 1100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구마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고구마 모양이 맞나요? 도로를 이렇게 양쪽으로 좀 베고 있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향이 이쪽 바라본 쪽이 남쪽이니까 건물을 앉혔을 때 남향집으로 앉추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약간 띄우긴 띄우면 되지만요. 요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최저 입찰 가격이 평당가로 나눠보면 1100평을 나누면 11만 6천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토지니까 지도세 4.6%를 쳐도 12만 2천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할 텐데 산지니까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고 산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시면은 2024년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2024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금액 계산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이 보존산지거든요. 보존산지는 제곱미터당 151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과거에 산할 때 2023년까지도 찾아보면 9,400원 정도였거든요. 보존산지가. 근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다시피 이 비용도 지금 만원을 훌쩍 넘었네요. 안 오른 것은 자기 월급밖에 없다더니 뭐 짜장면 값부터 냉면 값, 뭐 하다못해 이런 보존산지 전용비까지 올라 있네요. 1005-23임이라는 이게 여기 보면 노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면적이 현황 도로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경계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1100평에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뭐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튀어나와서 조금 더 국유지를 물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침범 나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실제 건축했을 때도 이 부지가 쓰여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부분은 뭐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경 쓰인다면 뭐 뉴스에 나오죠. 말뚝 꽂고 뭐 간이 많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금 더 핵심적인 게 나오죠. 여기 보면 건축 신고 부분이라 되어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옹벽 쪽이 있었던 옆에서 봤을 때 이만큼 사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약 284평 정도 건축 신고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흙이 있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이렇게 차가 들어가는 듯이 이렇게 보였던 이 부분을 닦아서 여기다가 약 24평 정도 되는 단층 주택을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 경계하고 너무 붙일 필요 없이 아마 이렇게 갔어도 될 거고, 이 건축 부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건축 신고되는 전 주인이 이 부분을 또 그냥 넘겨주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 게, 여기 부지가 많이 남았죠. 전부 다 남아있죠. 물론 이 안에까지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굳이 이 부분이 협상이 안 된다고 해도 무시하고 건축 신고된 부분을 취소시키는 걸 진행하면서 옆에 부지에다가 또 작업을 해도 되겠죠. 이런 부분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큰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원주택 부지를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쪼개가도 되겠죠. 이렇게 2블럭 그리고 마지막 3블럭 먹어도 되고요. 330평씩 해도 뭐 1000평이 안 되니까 여기 남는 거는 뭐 수영장 하나 파도 되겠고요. 물론 수영장 파면 고가주택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여기에 럭셔리하게 짓지는 않으실 테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프리다이빙 하는 저 같은 사람들 여기다 25m 다이빙 뭐 수영풀 하나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저 같은 말도 안 되는 삽질을 하기 위해서는 땅값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필지는 여기고요. 해당 필지 바로 옆에 조그만 부지가 2017년 9월에 24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를 24만원 주고 사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도로를 물고 있는 여기 바로 밑에 부지가 2016년 10월에 30만원입니다. 또 최근 가깝게는 이 아래 부지 여기가 2020년 12월에 27만원 되어 있네요. 네, 27만원에 거래됐던 부지는 이렇게 도로를 물고 기역자로 생긴 부지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2018년 9월에 33만원도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과 똑같은 색상의 보전관리지역만 찍어봤을 때 여기 가격들이 지금 33만원, 뭐 27만원, 3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최저 매각 가격에 있는 이 경매 물건에는 평당 11만 6천원입니다.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요. 아까 취득세 4.6%를 곱해서 넣고 다시 1100을 해도 12만 2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거래됐던 이 가격들을 봤을 때는 33만원, 27만원, 15만원을 그냥 뭐 20만원 정도 놓고 봐도 현 경매 물건의 시세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도를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거든요. 울산 쪽에서 오면서 내비를 찍으면 길 안내는 이렇게 합니다. 울밀로를 잘 타고 오다가 중간에 경주 본계 방향으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계 방향으로 해서 다계 마을 회관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고향이 언양 쪽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기 찾아간다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 불고기팜 모다모드인 데를 지나서 여기 내리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내리는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꺾어보면요. 이렇게 모단곡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기타 울밀로 24호 분기점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한 차로 7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양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그냥 전원주택, 조용하게 전원주택 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좀 의뢰를 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 박 소장님은 아파트나 뭐 원룸, 상가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느냐. 왜 전원주택 같은 거, 토지 같은 거는 또 언급 안 해주시냐고 이렇게 주위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이대에 따라서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전원주택을 찾는 분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다계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임야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감정가 대비도 말도 안 되게 폭락되기도 하고 현재 실거래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고 건축비도 많이 상승돼 있고 건축비도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어떤 개발 행위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토지시장 자체가 철저하게 지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은퇴를 생각하고 또 자기 적성에 이런 곳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경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1100평이 혼자서 전부 사용하기는 면적이 굉장히 크죠. 어째 보면은 마음 맞는 분과 같이 나눠서 어떻게 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 나이 또래에서는 이런 전원주택 부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밥 얻어 먹고 싶은데 와이프가 안 따라가니까. 그리고 저기 가서 뭐 혼자서 또 외로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서양 자체가
자기가 저런 시골 라이프 맞다. 나는 개도 키우고 뭐 조금 유유자적 살고 싶다. 근데 저렴하게 뭐 내 땅 하나 사놓고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갖다 놨고 마음껏 뭐 놀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이 경매 물건을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양이나 울산에서 그렇게 접근성이 멀지도 않고 부지도 넓고 또 뭐 향이 북향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엄사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판단의 목으로 또 남기기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다양한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고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참,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